먹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서 챙겨 먹기도. 그녀는 죽기 전 세상의 조롱을 모두 삼킨 채 카메라 앞에 다시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이 그녀를 잊으려 할 즈음 또다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그녀의 시신이었다. 오인혜. 한때는 너무 과감하다는 비난의 중심에 있었고 나중에는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머뭇거리는 바로 그날.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 그녀는 주황빛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고 플래시 세례 속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것은 누구도 모르는 불안과 허기였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그녀를 조롱했다. 그녀의 이름은 화제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그녀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배우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녀는 드레스의 색깔로 기억되었고 연기보다 노출로 평가받았다. 그날은 그녀의 커리어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오인혜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SNS 속 밝은 사진들 뒤에는 늘 무언가 비어 있었다. 그리고 2020년 9월 그녀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그 누구도 이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녀의 커리어는 그날 이후로 영원히 끝나버렸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단지 한 명의 배우의 몰락을 넘어서 한 시대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잔혹한 대가를 마주하게 된다. 오인혜는 1984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예술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던 그녀는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며 배우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녀는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연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한국의 연희들은 그렇게 순수한 열정을 품은 이들을 너무도 쉽게 부서뜨린다. 데뷔는 2011년 영화 우리 이웃의 범죄였고 이어 같은 해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으로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연기력에 대한 논쟁은 있었지만 그것인 여느 신인 여배우가 겪는 통과 의례쯤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11년 가을 부산국제영화제의 한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오인혜는 레드카펫에 오렌지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가슴이 깊게 파인 그 드레스는 행사 직후 한국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포털뉴스는 그녀의 이름으로 넘쳐났다. 누군가는 그녀를 노이즈 마케팅의 대명사라 불렀고 누군가는 기획사의 지시를 따른 불쌍한 신인이라며 동정을 보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언론 앞에서 내가 직접 고른 드레스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는 그저 고백이었을까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 어느 쪽이든 그 이후 그녀의 커리어는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배우 오인혜는 점점 노출 배우라는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 어떤 배역도 그녀에게 진짜 연기를 맡기지 않았다. 드라마에 출연해도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녀의 외모와 과거 사진에 대한 언급이 먼저 올라왔다. 수많은 인터뷰에서 그녀는 연기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지만 연예계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화려하게 주목받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없는 스포트라이트였다. 그녀의 삶은 잔혹한 모순 속에 놓여 있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화제를 요구했지만 동시에 그 화제를 욕했다. 배우로서 성장하고 싶었지만 대중은 끊임없이 그녀의 몸만을 소비했다. 더 큰 문제는 그녀의 커리어가 꺾인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자주 각귀었고 작품은 끊겼고 방송 출연도 드물어졌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스스로 길을 열고자 했지만 인터넷은 여전히 그녀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결국 그녀는 혼자였다. 너무 일찍 세상의 냉소를 베어버린 그리고 그 냉소를 혼자 짊어져야 했던 여자. 오인혜의 시작은 조용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고요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데뷔작에서 그녀는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려 했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눈빛에 주목했다. 하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몰입했던 연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카메라가 잡은 건 연기가 아닌 피부였고 기사들이 다룬 건 연출이 아닌 노출이었다. BIFF 레드카펫 사건 이후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자유롭지 않았다. 어떤 자리를 가도 어떤 인터뷰를 해도
가장 먼저 묻는 말은 항상 그때 드레스는 왜 그렇게 입었냐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미소로 넘겼지만 점점 그 미소는 경직되었고 인터뷰는 피곤해졌다. 연기보다 기사 속에 더 자주 등장하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다. 나는 배우가 맞는가? 그 물음은 고통스러웠고 한동안 그녀는 활동을 줄였다. SNS에 밝은 사진을 올리고 쇼 프로그램에서 웃으며 말했지만 그 안엔 공허함이 퍼져 있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독립영화에 출연하고 뷰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새로운 길을 찾으려 했다. 때로는 강연도 하고 심지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불어넣고자 했다. 그러나 대중은 그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체중이 얼마나 빠졌는지, 혼자 사는 집이 얼마나 비싼지를 더 궁금해했다. 본질은 늘 가려졌다. 2014년 그녀는 방송에서 나는 이상하게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말을 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한마디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녀의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고백이었다. 감정의 균열은 천천히 퍼졌고 외로움은 점점 무거워졌다. 가까운 이들에게 그녀는 자주 지금처럼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했고 또 동시에 그 연결이 상처가 될까 두려워했다. 2020년 9월 14일 그녀는 인천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친구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그녀의 SNS에는 밝은 미소의 셀카가 올라와 있었다. 그녀는 그 전날까지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충격이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었고 그래서 더욱 잔인했다. 사람들은 다시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고 뉴스는 그녀의 죽음을 의문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의문은 지금껏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의 연속이었다. 오인혜의 삶은 올라가는 듯 보이다가 한순간 꺾여버린 곡선이었다. 평범한 시작이었고 예상치 못한 노출이 그녀를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 이후엔 소문과 왜곡, 내면의 침묵, 그리고 끝내 도달한 고요한 결말이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온전히 배우로 기억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연기는 기사보다 먼저 잊혔고 이름은 드레스의 색과 함께만 회자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꺾인 곡선 속에서 그녀가 보여주려 했던 진짜 이야기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 그녀가 떠난 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왜 아무도 그녀의 신호를 보지 못했을까? 그녀는 마지막까지 SNS에 밝은 표정의 사진을 올렸고 유튜브에서는 다이어트 뷰티 브이로그를 꾸준히 업로드했다. 마치 스스로에게 괜찮아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 영상들 속엔 작은 단서들이 있었다. 불쑥 멈추는 시선, 의미 없이 웃는 표정, 말끝마다 맴도는 무언가. 전문가들은 종종 말한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오히려 마지막 시기에 가장 평온해 보인다고. 오인혜도 그랬다. 마치 모든 갈등이 끝난 듯한 얼굴이었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한 연예인은 조용히 말했다. 요즘 연락이 뜸해서 이상하자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걸 눈치챘다는 게 너무 늦었다는 증거더라고요. 그녀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스스로도 말한 적 있다. 나는 외로움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대중은 그 말을 웃음 섞인 농담처럼 흘려보냈다. 그녀는 그 외로움과 싸우며 연예계라는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자리를 찾고자 했다. 그러나 기획사와의 관계는 불안정했고 방송 출연도 점점 줄어들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이슈의 잔재로 여겼을 뿐 진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죽음 이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오해의 중심에 놓였다. 어떤 기사는 주목받고 싶었던 인물의 극단적 선택이라고 썼고
댓글창은 다시 차가운 문장으로 채워졌다.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다 결국 그런 말들이 날카롭게 떠돌았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오이네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던 이들이 만들어낸 무지의 결과였다. 그녀는 외롭고 상처받은 한 명의 사람이었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립을 꿈꿨고 인터뷰에서 어떤 역할이든 진심을 담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 진심은 매번 왜곡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잘 웃는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믿었고 사진이 밝다고 해서 삶이 그렇다고 착각했다. 오인혜가 겪은 가장 무서운 일은 무관심이었다. 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난과 구경으로 포장된 무관심. 그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다뤄졌고 쉽게 소비되었다.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괜찮냐? 라고 진심으로 묻지 않았다. 혹시라도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어쩌면 지금 그녀는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슬프게도 너무 조용했다. 응급실 앞에 선 친구의 눈물, 그녀를 마지막까지 지켜보던 의료진의 침묵, 그리고 너무도 무표정한 사회의 반응. 오인혜의 비극은 단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외면했던 진실이다. 연예계의 이면, 대중의 잔혹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한 명의 인간의 절규.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그녀는 과하게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였던가? 아니면 너무 조용히 울고 있었던 사람인가? 기억 속의 별들 채널이 바라보는 오인혜는 단지 짧은 생을 살다 간 여배우가 아니다. 그녀는 우리 사회가 외면한 질문을 품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어떤 이미지를 덧씌우든 간에 그 안에 있었던 인간 오인혜는 외로움과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진심 어린 예술적 열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 무던히도 애썼다. 비록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말이지만 그 안엔 수많은 시도와 상처, 미완의 꿈이 얽혀 있다. 이 채널은 한 사람의 죽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둘러싼 침묵과 시선을 응시하고자 한다. 오인혜의 비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디어 환경과 연예 산업 구조, 그리고 대중 심리의 그늘을 드러낸다. 그녀는 대중의 시선으로 인해 만들어졌고 또 그 시선에 의해 철저히 무너졌다. 연기자가 아닌 이슈의 상징으로 소비되었고 인간이 아닌 화제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려 애썼다. 유튜브를 통해, 인터뷰를 통해, 소소한 일상 공유를 통해 그 모든 시도는 단순한 컨텐츠가 아니라 외침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우리는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녀의 드레스보다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던 적이 있었나요? 그녀가 웃던 사진 뒤에 어떤 감정이 있었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지, 이 영상이 그런 질문을 다시 꺼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인혜는 레전드였을까? 그렇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벽에 부딪히며도 꿋꿋이 나아가려 했던 인물이다. 비록 많은 이들이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오직 레드카펫의 순간으로만 회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이미지 바깥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다.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질문이다. 누가 그녀를 잊었는가? 누가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스템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었는가? 여러분은 이 영상 이후 오인혜라는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 건가요? 어떤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어떤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잔향처럼 남는다. 오인혜의 이름은 화려함으로 기억되길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가 원한 건 누군가의 감정을 흔드는 한 장면, 한 연기, 그리고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삶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 일찍 등을 돌렸고 그녀는 끝내 아무도 없는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했다. 그녀는 이 시대의 상징이었다.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지만 끊임없이 잘못 해석되었고 세상의 조명은 그녀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상처내는 빛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살아내려 했다. 그 웃음, 그 브이로그, 그 짧은 인터뷰 속의 눈빛은 아직 끝나지 않은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의 유산은 미완성이지만 그래서 더 애틋하다. 우리는 어쩌면 그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이름보다는 내면을, 이미지보다는 진실을, 관심보다는 존중을. 오이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무대 뒤에 선 사람도, 화려한 조명 속에서 웃는 사람도 모두 같은 인간이며 때로는 가장 밝게 웃는 사람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남은 질문과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다. 어떤 이야기들은 절대 알려지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잊지 않게 되었다. 오인혜. 그 이름은 다시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